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인내는 과학의 덕목이며 인내만큼 값진 것은 없다. 인내 없는 실행은 기름 없는 자동차와 같은데요. 큰 소리치지만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 결심해도 변하지 못하는 이유, 맡은 일이 흐지부지 되는 이유는 똑같아요. 모두 인내가 부족해서입니다. 인내는 성공의 연료입니다. 과학뿐만 아니라 간단한 일도 진하게 들이대야 성과가 나오죠. 우리가 실패하는 까닭은 방향이 틀려서가 아니에요. 방향은 맞지만 나아가지 못해서입니다. 우리는 이미 뭘 해야 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인내만 갖추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공의 발판, 인내를 수직 상승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중요한 것은 다양한 용어로 불리죠. 돈은 가격, 금액, 가치, 현금으로 불리고 성공은 성장, 성취, 출세, 입신으로 불립니다. 인내도 비슷한데요. 참을성, 끈기, 뚝심, 자제력, 지구력, 요즘 말로 존버까지 인내는 여러 말로 불리기에 손색이 없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목사 조이스 마이어는 말했습니다. 인내는 단순히 기다리는 능력이 아니라 기다리는 동안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뜻하는 말이다. 그렇습니다. 인내는 웅크리는 게 아니라 페달을 밟는 거예요. 급동을 참거나 금주하는 게 인내가 아니에요. 힘들어도 견디고 막막해도 도전하는 자세가 인내입니다. 건강해지기 위해 운동하고 해결하기 위해 현장을 찾고 지식을 쌓기 위해 자료를 보는 것처럼 나아지기 위해 노력하고 따분한 일이지만 매진하는 행동이 인내입니다. 말은 쉽지만 인내하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인내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한데요. 인내할수록 더 좋은 사람, 더 괜찮은 사람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제껏 이룬 모든 성취는 인내 덕분입니다. 두 발로 걷고 글을 읽고 옷을 입는 것부터 문제를 풀고 요리를 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까지 전부 인내로 얻은 결과예요. 저는 감히 단언할게요. 성공한 사람 중에서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내는 성공의 요체이자 성공의 필수 요건이니까요. 인내했다고 반드시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인내하지 않으면 절대 성공하지 못해요. 인내가 필요한 건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인내를 기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어제보다 더 참고 더 나아갈 수 있을까요? 방법은 간단한데요. 인내는 마음 상태에 영향을 받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인내를 기르기 위해선 마음에 집중해야 해요. 지금부터 인내를 기르는 3가지 핵심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이제 여러분도 끈질긴 사람이 되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대를 낮추세요. 굳게 결심해도 뜨겁게 다짐해도 눈만 깜빡이면 마음이 초기화되는 까닭은 뭘까요? 기대가 크기 때문이에요. 작심삼일에 빠지고 자책하고 마는 이유 역시 기대가 커서예요.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움직이지 않으니까 성공하지 못하는 겁니다. 기대를 낮추면 실망할 일도 자책할 일도 없어요. 대상이 뭐든지 천천히 조금씩 나아가는 데 의미를 부여해보세요. 생각처럼 실력이 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요. 기대가 크면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하루 만에 능숙해지길 바라고 적은 시간으로 큰 성과를 내려고 하게 돼요. 계산기로 인풋과 아웃풋을 두드리지 마세요. 아웃풋을 기대하지 않으면 인풋의 양에도 개의치 않게 됩니다. 그래야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진하게 몰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내게 집중하세요. 처음에는 괜찮지만 점점 인내하기 힘들어지고 결국 놓아버리게 되는 이유는 남 때문일 때가 많아요. 이를테면 친구랑 똑같이 뭔가를 배웠는데 친구가 나보다 잘하면 괜히 위축되고 열등감이 들죠. 나는 분명히 전보다 발전했는데도 성취를 느끼지 못해요. 오히려 패배감을 느끼고 그만둬버리는 거예요. 만약 친구랑 비교하지 않고 과거의 나와 비교하면 어땠을까요? 성장의 즐거움을 느끼고 좀 더 재미를 붙이지 않았을까요? 다른 사람보다 성취가 느리다는 이유로 포기하기엔 시간과 노력이 너무 아깝잖아요. 지금부터는 나만 보세요. 남에서 받침을 빼고 나를 보세요. 대상이 무엇이든 나와 남의 성취를 비교하지 마세요. 남과 비교해도 되는 순간은 딱 하나뿐이에요. 내 마음이 견고할 때입니다. 나보다 잘하는 사람에게 한 수 배우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이 들 때, 그리고 비교를 통해서 의지를 북돋을 수 있는 자존감이 있을 때만 비교하세요. 그 외에는 오롯이 내게만 집중하세요. 세 번째, 대상에 빠지세요. 수영은 재밌습니다. 물속에서 손과 발을 휘저으면 즐겁습니다. 축구는 신나죠? 몸을 부대끼며 공을 차면 기분이 전환됩니다. 필라테스는 보람찹니다. 근육이 아프지만 살아있음이 느껴지죠. 어떤 대상이든 대상 자체에서 느낄 수 있는 묘미가 있습니다. 그토록 지겨운 책 읽기가 즐거울 때가 있고 도서관 문 닫을 때까지 공부할 때도 있죠. 숨을 헐떡이면서도 더 달리고 싶을 때가 있고 힘든 상황이지만 해결책을 찾고 빙그레 웃을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이상향은 이와 같아요. 행동하면서 느끼는 순수한 즐거움, 움직이면서 느끼는 꾸밈 없는 기쁨을 추구하세요. 대상 자체에 만족하면 기대를 낮출 필요도 남을 의식할 필요도 없게 됩니다. 정리할게요. 아인슈타인이 말했듯이 인내는 목표를 이루는데 반드시 필요한 덕목입니다.
인내를 갖추면 꾸준히 반복할 수 있고 꾸준히 반복하면 성공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인내를 기르기 위한 3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인내를 기르기 위한 3가지 방법은 기대치를 낮추는 것, 남이 아니라 내게 집중하는 것, 대상 그 자체에 빠지는 것이었습니다. 토마스 홉스는 말했습니다. 인내 없는 열정은 광기에 불과하다라고요. 뭔가를 이루고야 말겠다는 열정을 품었다면 이번에는 인내까지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열정에 인내가 더해지는 순간 여러분은 반드시 성공할 테니까요.